안녕하세요. 안동대학교 식물생명공학과 교수 성지혜입니다. 저는 이번에 링크 사업단과 이성군의 지원을 받아 이성자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원예생학융합학부 전익조 교수님, 식품영양학과 조영은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본 과제를 통해서 이성자두 품질의 과학과 프리미엄화를 위해 연구를 하였고 이성자두의 생리활성 효능 검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성자두를 이용한 가공식품 제품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의성자두의 합리적인 활용과 지역 농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로 염증성 장질환과 변비 개선 기능이 뛰어난 효과를 나타냈으며 골다공증 예방 기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외에도 의성자두를 활용하여 자두 병조림, 자두 말랭이, 자두 퓨레의 최적화 공정을 확립하였고 이 연구 결과는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의성자두를 활용해서 1차 가공을 거친 자두 병조림, 건자두, 자두 퓨레의 가공이 용이할 것이고 이러한 자두 병조림은 기호식품으로 또 건자두나 자두 퓨레는 푸른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으로 활용되어질 것입니다. 이 외에도 2차 가공을 거쳐 스파우트 파우치 형태의 푸른 곤약 젤리, 푸른 분말 스틱 또는 푸른 과편 또는 양갱을 가공함으로써 더 많은 국내산 자두 가공품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대학교 링크 사업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저는 안동시 지역사회 금융권 일자리 전망과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경제무역학부 무역학 전공의 최돈승이라고 합니다. 이 과제는 원래 그 정량적인 이제 금융권 일자리 전망과 함께 진행하고자 했었는데 이게 금융권 일자리와 관련된 그 통계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서 지역사회 금융권 일자리 전망 및 대응 방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고 이제 정리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제 금융권 일자리는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실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금융 서비스가 좀 더 취약계층에 우대하거나 아니면 배려하는 이런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체의 어떤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방자치와의 협력 시스템, 협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함께 노력해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소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결국 실물 경제에서의 산업 발전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지역 산업을 어떻게 부흥시킬 것이냐, 발전시킬 것이냐 이러한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서의 결국 그 결론은 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는 그 투트랙 시스템이지만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지역 사회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라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앞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갈 때 금융권 지식 그리고 IT 지식 이런 것들이 결국 상식적으로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이것으로 그 과제 소개와 네, 성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안동대학교 경제무역학부 무역학 전공 교수 정가명입니다. 저는 이제는 안동대학교의 링크 플러스 사업 기업 및 지역사회 공동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안동시의 이제는 안동시의 어떤 전통시장과 청년몰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동시도 이렇게 전통시장의 부활을 위해서 이 청년몰 육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 휴폐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는 안동시의 청년몰 활성과 그에 따른 안동시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 안동시 특유의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청년몰에 적용시켜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안동시의 청년몰의 브랜드는 오고가게입니다. 안동시 이러한 청년몰은 기본적으로 이제는 경제진흥원 위탁 사업으로 진행되었지만 현재는 안동시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안동시 청년몰의 어떠한 그 수합 분석, 강점과 약점, 그다음에 시장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안동시 청년몰의 강점은 굉장히 우수한 청년 사업가들이 많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만 이제 약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그 안동시 특유의 어떠한 대외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차별적인 요소, 어떤 브랜드 컨셉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측면, 그 다음에 어떠한 그 홍보나 이런 마케팅 때 상당히 부족하다는 측면이 또한 약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이제는 안동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유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청년몰에 적용해서 안동시 청년몰만의 특유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쪽으로 이러한 방안을 모색해봤습니다. 안동시가 기본적으로는 전통과 유교, 양반이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것 말고도 안동시는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안동시 청년몰의 브랜드는 어떤 광복절, 독립의 광복 이라는 측면에서 썬데이 안동이라는 그러한 브랜드를 구축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청년몰 사업가와 시장의 상인들의 그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간의 정보 공유로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어국문학과 신호림입니다. 저는 링크플러스 사업단 산학공동기술개발의 일환으로 264 문학관의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 문학관 같은 경우는 1981년부터 264 101장이 운영이 되면서 민 중심의 어떤 문학관 설립을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요. 2004년도에 이제 완공되어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문학관이라든가 이호선 문학관에 이어서 세 번째로 관람객을 많이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점, 그런 어떤 이유들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그 어떤 맥락에서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전시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현재 전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264를 어떤 독립운동가로서로만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어떤 모습들, 예컨대 아버지로서의 또는 아들로서의, 가족으로서, 친구로서의 264를 조명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전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콘텐츠와 온라인 콘텐츠의 결합인데요. 현재 전시물들을 보게 되면은 시 텍스트만 덩그라니 이제 벽에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맥락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시를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제 계정을 만들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SNS에서 다양한 이제 동영상, 특히 영상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그것을 QR코드 형식으로 오프라인 어떤 콘텐츠와 결합을 시킨다면 접근성도 더 높아질 수 있고 시에 대한 어떤 이해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굿즈 개발입니다. 264 문학관에선 정말 다양한 굿즈를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그 굿즈는 전시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경험한 어떤 스토리를 집약시킬 수 있는, 그래서 평소에는 별거 아닌 어떤 오브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하고 났을 때는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어떤 이 굿즈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현재 굉장히 많은 굿즈를 어떤 개발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264 문학관의 어떤 경험을 집약시킬 수 있는 굿즈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통합 콘텐츠 운영인데요. 264 문학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어떤 다양한 관광지들과 결합을 해서 독일의 메르헨스트라스처럼 지역 단위가 전체의 어떤 이 축제의 장을 만들어내는 그의 어떤 한 부분으로서 264 문학관이 기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4가지 제안 사항을 반영하여 앞으로 264 문학관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게 된다면 더 많은 관람객을 확보하고 활발한 문학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